안녕하십니까. 이기훈이 보고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치아 건강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관내 서울 오치과 오영석 원장님과 자리를 같이 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여의 서울 오치과를 하고 있는 오형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치아에 관심을 갖고 임플란트 하는데 사실 임플란트란 어떻게 시술하고 수술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네. 우선 임플란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란 이제 치과에서만 국한된 단어는 아니지만 보통 얘기하는 것은 신체 손실 부위를 대체하기 위해 몸 안에 이식되는 인공 물질입니다. 특히 치과에서 말하는 임플란트는 충치나 잇몸 질환 혹은 사고로 빠진 치아를 대신하여 턱뼈에 심는 인공 치관을 치과용 임플란트라고 하며 인체의 뼈와 결합하는 성질인 특수 금속 티타늄으로 만들어집니다. 임플란트 위에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올리게 되는데 치과에서는 이러한 치료 과정 전체를 임플란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 임플란트 수술 방법과 치료 기간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네, 이제 환자분이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턱뼈와 이제 전반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와 정밀 사진인 CT를 촬영하게 되고 이러한 종합적인 소견을 통해서 치료 계획과 수술 방법을 세우게 되는데요. 수술 방법에는 1차 수술과 2차 수술이 있습니다. 1차 수술은 턱뼈의 인공치근, 즉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을 말하며 2차 수술은 임플란트의 임시 고정 나사를 연결하여 잇몸 밖으로 노출시키는 수술입니다. 보통은 1차와 2차 수술을 한 번에 하여야 두 번 고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급적 한 번에 같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수술 시 뼈 상태가 좋지 않다면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라 볼까요? 임플란트 수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남아있는 잇몸뼈 상태입니다. 뼛속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턱뼈와 심겨진 임플란트가 서로 단단하게 결합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남아있는 뼈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리게 되는 기간은 위턱뼈의 경우에는 뼈 자체가 해면골이라 하여 뼈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4달에서 길면 6개월 정도까지 기다리게 되고요. 아래 턱뼈의 경우에는 뼈가 치밀골이라고 하여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2달에서 길면 3달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골 이식, 즉 뼈 이식은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 이식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8에서 10mm 정도의 잇몸뼈 양이 충분하게 있어야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오랜 염증이나 잇몸 질환으로 치아를 뽑게 되거나 치아를 뽑고 오래 방치할수록 잇몸뼈가 줄어들고 이러한 경우에는 잇몸뼈의 폭이 좁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뼈 이식을 하여 잇몸뼈 환자분 상태를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하게 되고요. 위턱뼈의 경우에는 이제 구조물 중에 상악동이라고 하여 풍선같이 안에 공기만 차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 걸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의 양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위턱뼈의 경우에 특히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를 상악동 거상술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턱뼈의 경우에는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여 얼굴로 향하는 큰 신경 가지가 있는데 그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안면 마비나 이제 둔화되는 감각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 양을 보고 양이 적다면 뼈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뼈 이식을 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 되는 거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치과에 가자라면 미리 울기부터 하는 정도의 겁을 많이 냈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 시 고통이나 많이 아픈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이제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들 이제 스케일링이나 혹은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빼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한 일반적인 치과 치료와 이제 별반 다르지 않고요. 국소 마취를 하여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마취를 하는 경우에 이제 따끔거리고 조금 통증이 있으실 수 있으나, 마취가 되고 나면 이제 큰 통증 없이 이제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마취가 풀리고 나서도 저희가 처방전을 통해 약을 드리기 때문에 큰 불편감 없이 수술이 마무리되실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면 많이 부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자가 치료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네.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이제 붓는 것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결과긴 하고요. 이제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빨리 나으려고 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을 이제 빠르고 쉽게 하는 경우에는 많이 붓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저희 치과의 경우에는 한 8, 90% 이상은 이제 붓지 않고 이제 큰 불편감 없이 다음날 이제 회복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붓게 되는 경우는 이제 뼈 이식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술이 난이도가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에 붓게 되는데, 약을 드시면 붓는 거를 우선은 최소화할 수 있고요. 냉찜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차가운 기운이 돌아야 이제 피가 이제 빨리 돌지 않아서 많이 붓지 않게 되시고요. 다만 이것은 이틀에서 길면 3일 정도까지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3일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온찜질을 해주셔야 붓지 않고 더 빨리 낫게 됩니다. 예. 혹시 임플란트를 하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 또 평생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임플란트를 평생 쓸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들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고요. 보통 얘기하기로는 수명을 10년에서 20년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20년 넘게 30년, 40년까지도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임플란트라 해서 이제 치아랑 이제 별개 다른 게 아닙니다. 치아를 관리하는 것과 같이 임플란트를 관리만 잘 하시면 최대한 좀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관리에 따라서 오래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신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제 이가 하나도 없으신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다 하시게 되면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우선은 이제 틀니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니라고 해서 이제 안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틀니는 이제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틀니가 잘 빠져서 씹는데 이제 힘도 좀 떨어지고 잘 빠지는 단점이 있을 뿐이지 충분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를 결합한 틀니가 있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는 오버덴처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에 이제 치아 머리 부분을 올리는 게 아니고 똑딱이 단추처럼 위에 머리 부분이 살짝 조그마한 게 올라가고 틀니에 그 똑딱 단추처럼 잡아주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랑 틀니를 같이 결합하여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는 위턱뼈 같은 경우는 4개 정도를 심게 되고요. 아래 턱뼈 같은 경우는 2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데 건강보험 임플란트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건강보험 임플란트라고 해서 특별한 임플란트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임플란트인데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급여가 안 되는 이제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수가가 이제 비싸기 마련인데, 이제 건강보험 임플란트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30%만 본인 부담금을 이제 책정하여 치과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70%는 나라에서 이제 보존해 주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환자가 내게 되는 비용은 임플란트 종류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보호 1종이나 2종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0%나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신 것은 아니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상적인 수치를 120에 80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수치가 180에 110이 넘지 않는다면 임플란트 시술은 가능하시고요. 그 이상이 된다면 조절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후 이제 2시간 혈당이 200 이하인 경우에 이제 저희가 큰 무리 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좀 잘 조심하셔야 되는데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지속돼서 임플란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제 당뇨 수치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걸로 요즘에 알려져 있고요. 당화 혈색소라고 하여 3달 동안 그 환자분의 이제 당뇨 수치를 평균적으로 내는 이제 검사인데 그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가장 좋고요. 잘 모르신다고 해도 다니시는 병원에 저희가 의뢰서를 보내서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5.6%를 정상 수치로 보게 되는데 8%가 넘지 않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은 가능하십니다. 예. 나이가 어려도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나이가 어린 경우에 이제 넘어지거나 해서 이를 조기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쉽지만 너무 어린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플란트의 수명과 관련이 있는 게 잇몸 뼈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어린 경우에는 뼈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장담을 할 수 없어서 턱뼈의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는 만 17세가 넘어야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임플란트가 가능합니까?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네. 이제 서류상의 어떤 나이, 연세 이런 게 중요하신 건 아니고요. 신체적 나이라고 하여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셔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신체적 나이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별 무리 없이 잘 걸어 다니시고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아프시지 않고 하면 이제 큰 문제 없이 임플란트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저희 치과에서도 80이나 90 넘으신 분들도 종종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예, 당연한 줄 알면서도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임플란트 후에 음주나 흡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이제 음주나 흡연은 이제 만병의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음주나 흡연의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수술 후에 염증 가능성을 높입니다. 네. 특히 담배의 니코틴은 잇몸의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며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담배 피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15배나 높다고 하는 이제 기사 보도도 있었는데요. 흡연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 흡연은 이제 꼭 금연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임플란트가 완성되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 동안만큼은 꼭 좀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임플란트에 관해서 앞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자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네.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우선 치아보다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자연 치아, 즉 살아있는 치아를 살려서 어떻게든 최대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에만 이제 임플란트가 좋은 치료 방법일 수 있는데 치아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치아의 통증을 좀 느끼셔야 치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른 건강 검진은 미리 이제 정기 검진을 하시는 반면에 치과 구강 검진은 좀 소홀하신 면이 있는데요. 치아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4기 중에 3기 말기가 돼야 이제 통증이 이제 비로소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통증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오셔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제 조기 치료를 하실수록 그 치아를 오래 쓰실 수 있게 됩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를 빼게 되는 경우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려드리고 싶지만 결국에 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긴 하지만 자연 치아, 원래 살아있는 치아에 비해서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과 이제 정기 검진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전화나 방문 상담 시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오늘 지금까지 부여 관리에 있는 서울 오치과 오영석 원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거나 관심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방문해서 상담이 가능하다 하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